YTN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올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1명 늘어서 누적 11만 1,4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714명, 해외 유입이 17명입니다. 전날보다 189명 정도 늘어난 숫자인데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646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6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모임, 그리고 직장, 체육시설, 학교, 교회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서울에서는 도봉구 한방병원, 그리고 서초구 음악교습소 등을 고리로 새로운 감염 사례가 나왔고, 광진구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의 교회에서는 10여 명이 확진이 됐고, 부산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총 418명까지 늘었습니다. 울산에서는 자동차 부품회사, 가족 지인 모임, 고객상담센터 관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지난 1월 중순 이후 3월까지 300에서 400명대로 정체를 보였던 확진자 수가 4월 들어서 500에서 600명대로 늘었고, 그리고 오늘은 700명대까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방역조치 강화 노력은 적어도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타날 텐데 확진자 수가 이미 700명을 넘어서고 있어서 운영시간 제한 강화는 물론 거리두기 단계 상향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일단은 정부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 않고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 단계를 상향하면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은 물론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벌써 1년 이상 됐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고통, 또 일반 국민들도 지금 굉장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근데 이런 반면 집합 제한 명령을 어기고 심야 변칙 영업을 일삼았던 유흥주점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일단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98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서 주점을 운영하거나 이용한 혐의를 받고요. 경찰은 당일에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 주점이 계속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이들을 한꺼번에 적발을 했습니다. 이 주점은 지난달 24일에도 밤 10시 이후에 영업하다가 적발됐었고요. 재차 단속될 당시에는 이미 10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영업하는 장소가 더 나올 것 같긴 해서 좀 걱정인데, 어쨌든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니까 절대 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주제를 바꿔서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관련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라는 것은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달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던데, 주한 일본 대사와 이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근데 그만큼 일본과 가장 인접 국가가 우리이기 때문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에게 치명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국민들의 뭐 우려와 그리고 뭐 관심 사안을 일본에다 전달하는 이례적이지만 단호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만 뭐 내일 당장 방류하는 건 아니고 2년 후에 하는 건데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2년의 시간이 좀 있다. 그래서 외교적 압박은 물론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뭐 일본을 설득할 수도 있고 혹은 압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향후에 뭐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좀 기대하는 네,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경찰이 강제 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경찰청은 김 전 대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각하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지난 9일 김 전 의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원래 이 사건은 시민단체 활빈단이 지난 1월 25일에 김 전 대표가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하자 예. 영등포 경찰서에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현행법상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사건 예.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장혜영 의원이 이제 2차 가해의 우려와 일상 회복 등을 이유로 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경찰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친고죄가 폐지됐는데, 근데 이 부분은 경찰이 왜 받아들였을까요? 일단은 그 장혜영 의원의 입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면 장혜영 의원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사건이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고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경찰에서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근데 피해자가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가해자가 성추행을 했다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갑니까? 그래서 그게 저도 좀 의문이긴 한데 일단은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일단 좀 황당한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게 만일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또 법리가 적용됐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일반인이었다면 적용이 됐을까라는 점도 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예. 일단은 그 장혜영 의원의 입장을 경찰이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종결돼서 향후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온다면 저희가 또 취재해서 내용을 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최근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 3부장 수사팀은 이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에게 소관 통보를 보냈습니다. 예. 저는 이 보도들이 조금 굉장히 과한 모양새인데요. 예. 그 피의 사실 공표가 금지됐음에도 무분별하게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 사실들이 공표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일 날 정경심 교수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검찰이 동양대 조계로부터 임제 출받은 PC 2대를 확보하는 그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 이런 증거가 제시됐다고 하는데 혹시 취재한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컴퓨터를 이미 제출받기 전에 컴퓨터에 USB를 꽂았던 이력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USB를 꽂은 이력과 더불어서 컴퓨터가 소위 그 뻑이 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 컴퓨터가 그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다운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예. 근데 사실상 이 재판에서는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컴퓨터가 뻑이 났다는 것은 검찰이 허위를 말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 예.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 현장에서 원래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 디지털 정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포렌식을 해야 하지만 그날 컴퓨터가 다운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컴퓨터 자체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하.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현행 법상 그 컴퓨터가 다운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포렌식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불법 증거 수집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법이다 불법은 아니고 위법 증거 네네. 수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네요? 네,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걸 변호인단이 주장했고 네.
이게 그간 1심에서 왜 그러면 이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냐라는 의문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예. 1심에서는 변호인단이 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를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그 컴퓨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컴퓨터에 들어있던 내용들을 이미징해서 그 포렌식한 자료를 받은 건데 그 내용이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포렌식 프로그램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갖고 있는 증거만큼의 내용들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검찰이 사용하는 이제 포렌식 프로그램을 1,00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해서 해보니까 이런 추가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조금 뭐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자도 있을 테니까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논의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